안녕하세요. 사연사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정순입니다. 올해 66이 되었고 경기도 양주의 오래된 주택가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어느덧 10년. 처음 몇 해는 참 바쁘게 지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나가기도 하고 교회 주방 봉사도 했고요. 그렇게라도 하루하루를 채워 넣지 않으면 마음이 텅 비어버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레 함께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거동이 불편해졌고 모임은 점점 줄었고 결국엔 저도 방 안에서 머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외출을 준비하는 것조차 번거롭게 느껴지던 어느 날 습관처럼 라디오를 켜놓고 티백 하나 넣은 미지근한 보리차를 홀짝이고 있었는데 경로당에서 받아둔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만 원으로 떠나는 당일 관광버스 여행, 식사 3끼 제공, 선유도 유람선 포함.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물가에 2만 원에 이런 걸 다 해준다고. 혹시 또 건강식품 팔러 가는 그런 거 아냐? 사람 모아놓고 뭐 사라고 하는 거면 피곤할 텐데.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전단지 아래 동사무소 도장이 또렷했고 경로당 회장님이 그냥 바람 쐬고 오면 돼. 구경만 해도 괜찮더라니까 하며 웃으시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주 오랜만에 마음의 용기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예약 전화를 걸었고 응대해주는 여성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럽고 친절했습니다. 예, 어르신. 걱정 마시고 편하게 다녀오세요. 도시락도 드리고 사진도 예쁘게 찍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괜히 가슴이 콩콩 뛰었습니다. 뭘 챙겨야 하지? 그냥 평상복 입어도 될까? 모처럼 나가는 길인데 입술은 살짝 발라야 하지 않을까? 저는 옷장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오래전 딸아이 결혼식 때 입었던 분홍빛 스카프를 꺼내봤습니다. 그날 한 번 쓰고는 넣어둔 거였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군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서랍 속 깊이 묻혀있던 립스틱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살구색이 살짝 감도는 그 색. 남편이 생전에 당신 웃을 때 이 립스틱 바르면 참 곱다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천천히 발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 혼잣말처럼 내뱉으며 괜히 뺨에 손을 대보았지요. 그날 아침 참 오랜만에 여성으로서의 제가 살짝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또 누굴 만나겠냐 싶으면서도 혹시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떨까 하는 쓸데없다고 넘기기엔 조금은 따뜻한 상상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침대만 스탠드를 켠 채 내일 갈 길을 떠올리며 천천히 손톱을 다듬었습니다. 단지 여행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기다리는 아침을 다시 갖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여행 당일 아침 저는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옷을 3번이나 갈아입었고 머리도 유난히 공들여 말렸습니다. 거울 앞에서 괜히 돌아서고 다시 서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평소보다 조금 밝은 색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괜히 튀는 건 아닐까. 속으로는 조금쯤 더 예뻐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버스 출발 장소는 읍내 하나로마트 앞. 도착해보니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계셨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듯 인사를 나누고 조심스레 거리를 유지하는 모습들이 낯설면서도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출발 10분 전 하늘색 바탕에 금수관광이라고 적힌 버스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젊은 가이드가 경쾌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하루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웃으셨고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례차례 버스에 올라 자리를 고르다 창가 쪽 2번째 줄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뒤 누군가 제 옆에 조심스레 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갈색빛 바바리 코트에 검은 중절모를 쓴 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이 자리 괜찮겠습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 눈빛은 어쩐지 오래전 남편이 처음 저를 바라보던 그 느낌과도 비슷했습니다. 그럼요, 앉으세요. 같이 잘 다녀와요. 말을 건네고 나니 왠지 모르게 심장이 콩 하고 한번 울리는 듯 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가이드는 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은 휴게소에서 오후엔 선유도 유람선, 마지막으로 기념품점까지. 생각보다 알찬 코스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을 무렵 그분이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혼자 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도 혼자세요? 예, 집에만 있다 보니 너무 갑갑해서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디라도 나가보고 싶었어요. 누구랑 대화를 한다는 게 이렇게 그리울 줄은 몰랐네요. 그렇게 대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름은 박상호 씨. 서울 성북구에서 시계 수리점을 운영하시다 은퇴하셨다고 했습니다. 혼자 된 지도 벌써 8년. 말씀을 나눌수록 느껴졌습니다. 이분도 저처럼 오래도록 말걸 상대를 기다려왔다는 걸요. 버스가 휴게소에 도착했고 상호 씨는 제 국밥을 받아다 주며 물티슈를 내미셨습니다. 국밥은 김이 살아있을 때 먹어야 좋지요.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배려가 따뜻하게 전해졌습니다. 숟가락이 부딪힐 때마다 괜히 시선이 마주쳤고 저는 뜨끈한 국물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마음속에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국밥을 먹던 중 그분 손등이 제 손등에 살짝 닿는 순간 가슴이 순간 움찔 내려앉았습니다. 그저 스친 것뿐인데 묘하게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이런 걸 내가 느낄 줄이야. 그 한순간이 어쩌면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생생한 감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괜히 가벼워졌습니다. 창밖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고 버스에 다시 나란히 앉은 상호 씨도 훨씬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이드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관광지 설명을 이어갔지만 저는 그의 말보다 더 선명하게 들려오는 상호 씨의 잔잔한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새 익숙해진 그 숨소리. 왠지 모르게 오늘 하루가 덜 외롭겠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서로의 온기를 처음 나눴던 조금은 특별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을 마친 후 버스는 1시간 남짓 달려 군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바닷가 풍경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어쩐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자꾸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이드는 유람선을 탄다더니 막상 도착한 곳은 조용한 공터였습니다. 바다는 눈에 보였지만 선착장은커녕 유람선의 흔적조차 없었지요. 우리가 들어선 건물의 유리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건강식품 무료 시식회. 그 순간 제 안의 기대는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에서는 이미 한 남성이 마이크를 쥐고 열변을 토하고 있었고 의자에 앉은 사람들 앞엔 반짝이는 포장지의 박스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요, 부모님께 꼭 드려야 할 선물입니다. 단 한 포로 혈압, 당뇨, 관절 모두 관리됩니다. 한껏 끌어올린 목소리, 무대 위 조명이 반사되는 건강식품 상자들. 마치 어딘가에 연출된 드라마 속 장면 같았습니다. 처음엔 시식회라길래 간단한 간식 정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오늘만 반값이라는 말이 나왔고 곧이어 직원들이 박스를 들고 테이블마다 제품을 배치했습니다. 카드 결제되십니다. 자녀분 이름으로 하셔도 돼요. 지금 안 사시면 후회합니다. 건강은 타이밍이에요.
제 옆자리 어르신 한 분이 안 삽니다라고 말했지만 옆에 앉은 직원이 끝까지 말을 붙이며 그 어르신이 자리를 뜨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마음이 갑갑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옆을 돌아보니 상호 씨도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제 눈을 마주 보셨습니다. 한마디 말 없이도 그 눈빛 하나로 우린 같은 마음이구나 싶어졌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우리는 겨우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제야 가이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1인 1포씩 시식하셨죠? 오늘 패키지에 포함된 코스라서요. 이해 부탁드릴게요. 이해라. 이건 여행이 아니라 그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 유도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순간 상호 씨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런데도 다 구경이라 생각해야죠. 우리야 뭐 바람 쐬러 나온 셈 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옆에 같이 말 섞어주시는 분 계셔서 전 괜찮았어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 문득 우리 둘 사이의 거리감이 조금은 줄어든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시 버스에 올랐고 잠시 후 도착한 곳은 큰 연회장처럼 생긴 식당이었습니다. 외관은 그럴싸했지만 식사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미지근한 국, 질긴 밥, 기름진 반찬. 어르신 몇 분은 식판을 밀며 이걸 돈 받고 파나 하며 중얼거리셨습니다. 하지만 상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젓가락을 하나 가지런히 놓아주셨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드셔야죠. 빈속에 버스 타면 더 지칩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제 속을 데워주었습니다. 따뜻한 국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의 말투가 그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버스에 오르자 차 안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졸고 있었고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조용히 상호 씨 옆에 앉아 바깥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낮게 깔린 회색빛 하늘. 저 멀리 바다 위로 기울어가는 햇살. 오늘 하루가 짧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길게 느껴졌던 건 기대가 어긋나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하루가 후회스럽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처음 만난 이 낯선 사람의 손등이 내 손등에 아주 살짝 닿았던 그 순간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짧은 스침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고 손끝에서부터 퍼지는 기분이 가슴까지 번져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내내 그 온기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말없이도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오늘 가장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버스는 해안가 도로를 따라 천천히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바닷길은 참 아름다웠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상품 설명회, 부실한 식사, 빽빽한 일정 속에서 피곤함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나 있었지요. 하지만 제 옆자리 박상호 씨만큼은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이내 조용히 몸을 틀어 제가 앉은 창가 쪽 커튼을 살짝 내려주셨습니다. 햇살이 눈부실까 봐요. 그 말과 함께 물병 하나를 건네시더군요. 목마르실까 봐 하나 더 챙겨왔습니다. 저는 그 손에서 조심스레 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런 게 더 고맙네요, 사실은. 웃으며 답했지만 그 순간 병이 아닌 다른 온기가 제 손에 전달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없이 마주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사이 그분이 문득 입을 여셨습니다. 아까 그 제품들 있잖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 그런데 휘말려서 돈 좀 날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요? 예. 어머니께 좋을까 싶어 샀었는데 알고 보니 시중 생약보다도 못한 거였더군요. 그 뒤로는 괜히 뭐 사드리지 않고 그냥 자주 찾아뵙는 걸로 마음을 대신합니다. 그 말을 듣자 제 입에서도 자연스레 고백이 나왔습니다. 저도요.
남편이 관절 때문에 많이 고생했거든요. 그때 무슨 기적의 약초라고 해서 몇 통을 샀는데 결국 병원 약만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의 기억 속 상처를 꺼내어 놓는 사이 우리의 말끝에는 웃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감이 켜켜이 쌓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자녀들 이야기, 드라마 속 배우 이야기, 심지어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옛가요 얘기까지. 이야기가 흐르다 보니 잠시 후 가이드의 마이크 소리가 새삼스럽게 들려왔습니다. 다음은 선유도 주변 전망대입니다. 약간 걸어야 하니 신발 단단히 매세요. 버스가 멈추고 사람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상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팔을 받쳐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발목 조심하세요. 여긴 돌길이라 미끄럽습니다. 팔을 건네는 그 손길이 생각보다 따뜻하고 단단해서 괜히 한 박자 늦게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길은 살짝 바람이 샜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코끝이 찡하게 시려울 정도였지만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 그 길이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깨가 가끔씩 부딪히고 바람결에 상호 씨의 외투 끝이 제 손등을 스쳤을 때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느낌 대체 얼마만인지. 그는 풍경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고 그러다 제게 휴대폰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사진 한 장 남겨두시죠. 이런 데선 꼭 하나 있어야 기억이 같이 남거든요. 그 말에 저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남편이 떠난 이후로는 제 사진을 거의 찍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모습이 사진 속에 담기면 괜히 더 외로워질까봐 피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그날 상호 씨가 찍어준 제 모습 속에는 분명 오랜만에 웃고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의 얼굴은 스스로 봐도 낯설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사진을 찍은 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원래 이렇게 자상하셨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오늘은 뭐랄까. 챙겨드리고 싶은 분이라 그런가 봅니다. 그 말에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여행이 끝나갈수록 저는 묘하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버리면 이 감정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봐. 버스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조용히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침묵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의 온도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음을 서로가 느끼고 있었지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휴대폰 속 사진을 조용히 꺼내 보았습니다. 그 안엔 웃고 있는 제가 있었고 그 옆에 누군가의 그림자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하루가 제 마음을 아주 조용히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그 여행이 끝난 뒤 며칠 동안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선유도에서 찍은 사진을 작은 액자에 넣어 창가에 올려두었는데 햇살 비치는 시간마다 그 사진 속 미소 짓는 제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득문득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참 좋았지. 혼잣말처럼 새어나오는 그 소리가 어쩐지 괜히 마음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한 오후를 보내던 제 휴대전화에 낯익은 번호가 떴습니다. 받기 전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김정순 씨 맞으시죠? 저 박상호입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울리는 듯 했습니다. 예, 맞아요. 이렇게 연락 주셔서 반갑네요. 괜찮으시면 근처 공원에서 산책이라도 같이 하실래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장소는 수변공원이었고 상호 씨는 저보다 먼저 도착해 벤치에 단정히 앉아 계셨습니다. 어김없이 중절모를 쓰시고 갈색 코트를 단정히 여민 모습이 그날 여행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직은 쌀쌀해서요.
감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햇살이 괜찮아서 걷기엔 좋겠어요. 그날 저희는 2시간 넘게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편했습니다. 가끔 나뭇잎이 바스락이는 소리만이 저희 사이에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저희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공원 산책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고 어떤 날은 조용한 카페에서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전철역에서 만나 국밥집에 들렀고 그렇게 저희의 만남은 가끔에서 자주가 되어갔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특별하지 않았지만 하루의 무게를 덜어주는 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 앞을 걷던 중 상호 씨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호떡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습니다. 그 호떡에서 올라오는 김보다도 그 손끝의 온기가 더 오래 남았습니다. 호떡을 입에 가져가는 순간 불쑥 상호 씨의 손가락이 제 손등에 스쳤습니다. 그 순간 짧은 숨이 안으로 움찔 들어갔습니다. 이게 대체 뭐라고? 그저 따뜻한 간식 하나를 받았을 뿐인데 손끝에서 퍼져나온 설렘이 오래도록 가슴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그 호떡 노점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고 괜히 상호 씨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그 사람의 안부가 떠오르고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엔 혹시 오늘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좋은 인연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하루 안에서 그분의 빈자리가 제법 크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늦봄의 하루, 저는 처음으로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잠깐 걸으실래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상호 씨의 목소리가 천천히 들려왔습니다. 그럴 줄 알고 아침부터 모자를 꺼내뒀습니다. 그 대답에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우리는 다시 공원 벤치를 걸었습니다. 초록잎이 파릇하게 올라오던 계절이었고 길가엔 진달래 몇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걸음을 멈춘 어느 순간 상호 씨가 갑자기 제 머리카락 끝에 묻은 꽃잎 하나를 살짝 떼주셨습니다. 여기 붙어 있었습니다. 그냥 두기 아까워서요. 그 짧은 손끝의 움직임에 심장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려다 괜히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볼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건 분명 그 짧은 다음 때문이었겠지요. 이제 우리 둘은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시간을 맞춰가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혹은 잊고 지냈던 무언가를 조금씩 되살려내는 것처럼요. 그해 여름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고 딱히 누가 챙겨줄 사람도 없었기에 그저 조용히 지나가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현관 앞에 노란 봉투 하나가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앞면엔 정갈한 손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봄꽃 무늬가 수놓아진 나무 책갈피 하나와 짧은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순 씨의 하루가 조금은 따뜻했으면 합니다. 함께 걷는 길이 제게도 참 고맙습니다. 박상호 드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생일이라는 걸 잊고 있진 않았지만 누군가가 기억해 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던 날이었기에 더더욱 마음 깊숙한 곳이 울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봉투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지 않아도 됐는데. 아닙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은 특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많이 웃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조심스럽게 기념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며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고 처음 손잡은 날이라며 시장 안 국수집에서 따뜻한 잔치국수를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종종 뜨거워졌습니다. 상호 씨는 크고 무거운 선물보다 가볍고 다정한 마음을 담은 것을 자주 건넸습니다. 겨울이 오던 어느 날엔 회색 털장갑을 손에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겨울엔 손이 자주 시려워 보였습니다. 이번 겨울엔 조금 덜 추우셨으면 해서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저 장갑을 손에 끼워보며 한동안 그 손끝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장갑을 낀 채 잠깐 상호 씨의 손등과 제 손등이 닿는 순간 괜히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장갑 때문일까 아니면 이 사람 때문일까. 봄이 와서 벚꽃이 거리 위를 날릴 무렵엔 상호 씨가 작은 손거울을 건넸습니다. 어느 날 거울 속 제 얼굴을 보고 좀 초라해졌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정순 씨는 늘 단정하고 밝아 보여서 이거 하나면 더 예뻐 보이실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며칠을 웃으며 지냈습니다. 60 넘어서 거울 선물 받을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그 거울은 지금도 제 화장대 위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 며칠 나오지 못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문 앞엔 약봉투 하나와 함께 손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따뜻한 물 자주 드시고 며칠 푹 쉬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다음 주엔 제가 국 끓여 드릴게요. 그 짧은 문장에 마음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사별 이후 누군가에게 이렇게 돌봄의 말을 들어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국 끓여 드릴게요라는 말이 이토록 따뜻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 한 문장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마치 당신과 함께 살아도 괜찮겠어요 라는 마음처럼 들렸습니다. 그 뒤로도 저희는 사소한 날들 속 의미를 하나하나 만들어갔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복숭아를 고르고 강둑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비 오는 날엔 함께 우산을 쓴 채 좁은 인도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날 우산 아래 좁은 공간에서 어깨가 자연스레 닿았고 물방울이 손등을 타고 흐르다 서로의 손을 건드린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숨을 잠시 멈췄습니다. 비에 젖은 손보다 그 사람의 체온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물처럼 스며든다고 하더니 어느새 그 사람은 제 일상 속 깊숙한 곳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별거 아닌 순간들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하나하나가 참으로 귀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창밖으로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날엔 누군가랑 따뜻한 국물이나 한 그릇 나눠 먹으면 참 좋을 텐데. 그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온 지 몇 분도 되지 않아 휴대전화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상호 씨. 혹시 괜찮으시면 우산 하나 들고 나와 보시겠어요? 근처 시장통에 따뜻한 잔치 국수집이 새로 생겼답니다.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마치 마음을 들켜버린 것만 같아서요. 비가 많이 오는데요. 그래서 더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 말에 가만히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늘 그렇듯 상호 씨는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강요하지 않지만 그 말끝에는 늘 제가 한 발 더 다가가고 싶게 만드는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산을 챙겨 나선 저는 시장 입구에서 중절모를 쓰고 검은 우산을 든 상호 씨를 마주했습니다. 그는 절 보자 반가운 듯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우산을 들었습니다. 이리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시장 골목은 생각보다 붐볐고 국수집 앞엔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비닐 천막 아래 우리는 비에 젖은 발끝을 서로 피해가며 조심스레 섰습니다. 이렇게까지 줄을 서면서 꼭 오고 싶으셨어요? 제가 묻자 상우 씨는 빗소리에 섞일 만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순 씨랑 비 오는 날 길 한번 같이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 안쪽 깊숙한 곳으로 따뜻한 물 한 컵이 천천히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나란히 마주 앉은 자리에서 김 모락모락 피어나는 잔치국수를 받았습니다. 젓가락을 들며 저는 말했습니다. 이런 게 제일 큰 선물 같아요. 따뜻한 사람과 따뜻한 국수 한 그릇. 상호 씨는 조용히 웃었고 그 미소는 긴 시간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우산 하나를 나눠 쓰며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좁은 인도에서는 어깨가 가볍게 닿기도 했고 무릉덩이를 피해 걷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손을 잠시 붙잡기도 했습니다. 그 짧은 다음의 순간 손등이 닿는 느낌이 비에 젖은 차가움보다 더 오래 남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오래전 남편과 처음 데이트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땐 감정도 서툴고 말도 많았지만 지금 이 조용한 동행이 그 시절보다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걸음을 옮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동네 쪽까지 와 있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다다랐을 때 저는 멈춰 섰습니다. 오늘 참 따뜻했어요. 제 말에 상호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저도 참 좋은 하루였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가 우산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두고 가세요. 다음에 또 같이 쓰죠.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요. 다음에도 꼭 같이 씁시다. 그날 이후 우리는 무언가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에 갈 때도, 병원에 다녀올 때도, 동네에 새로 생긴 카페에 들를 때도 늘 같이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제 얼굴이 달라져 있더군요. 주름진 눈가에도 미소가 머물고 혼자라는 생각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주고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삶이 이제는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사랑이란 반드시 불꽃처럼 시작되어야 하는 건 아니겠지요. 어쩌면 저희 같은 나이에 필요한 사랑은 이렇게 조용히 스며들 듯 손등 한 번 닿는 걸로도 심장이 뛰는 그런 사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비 오는 날이 좋아졌습니다. 우산을 함께 썼던 그 따뜻한 오후가 오래도록 제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